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유전발생학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을 한번 투어를 해볼 건데요. 저희 연구실은 모델 생물인 초파리를 이용해서 신경계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과학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교육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을 직접 만나러 볼 건데요. 먼저 저희 교수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공은 유전 발생학이고요. 초파리를 가지고 발생학적인 측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은 발생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이 유전 발생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실험 기구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실험실 핵심적인 기구 중에 하나는 이 PCR기입니다. 분자생물학을 하는 대부분의 실험실들은 다 PCR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NA를 증폭해서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이쪽으로 오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원심 분리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원심 분리를 해서 다운시키고 필요한 부분들을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운동을 한 다음에 전기운동한 내용을 우리가 DNA를 이제 색깔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에세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자외선을 쪼여서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색깔을 통해서 보고 왜 이렇게 화이트를 이용해서 보통 고등학생만 실험을 하죠. 이제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실험할 때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초파리를 키우는 데는 핵심적으로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건 약간 노동이긴 하지만 초파리가 잘 먹고 살아야 되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베이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아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초파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실험이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일단 베이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식히는 과정인데 여기에 초파리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내가 실험을 할 때 완전히 실험 자체가 잘못된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초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꽉 싸매고 마를 때까지 보통 하루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서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큰 관경이 되겠고 이거보다 작은 요거는 작은 이제 감정이 됩니다. 초파리를 키울 때 대량으로 키우고 싶은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의 배지가 들어있는 큰 장에다 키우고 이거는 일종의 좀 주스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초파리를 숫자를 좀 작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작은 건병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건병은 이게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이게 유리병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한다면 가능한 유리병보다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잘 깨지지 않을 텐데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파리를 보려면 이제 현미경이죠. 절대적으로 현미경으로 하죠. 그 현미경이 이제 실체 현미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이 이제 초파리를 보기 위한 실체 현미경이고 그런데
초파리를 보려고 하면은 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마취를 시키는 과정은 테를 이용해서 옛날에 그 마취를 시켰는데 그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학생들도 싫어하고 사실 나도 좀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 이산화탄소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초파리가 여기서 그냥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마취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마취가 된 뒤에도 바로 깨어날 수가 있는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이걸 설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교 현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거칠은 부분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닫으면은 이제 여기를 눌러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면은 열려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초파리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그냥 만들 수도 있고 이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초파리를 이제 키우는 것인데요. 초파리를 키우는 것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초파리를 스탁을 유지하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초파리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초파리도 빛이 필요하니까 낮에는 빛을 주고 이게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돼서 밤에는 이 불빛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초파리들이 또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일종의 말하자면 그 주기를 조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초파리를 키우는 것은 보통 25도씨에서 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29도씨로 하나 설정해 놓은 것은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초파리가 신경 퇴행성이 좀 증가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촉진시켜서 우리가 신경 퇴행성을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스탁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보게 되면 초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돌원변의 초파리들이 스탁 항우 기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들은 보통 길게는 뭐 한 2달, 1달 반 이렇게 좀 살기 때문에 이게 운명을 어느 정도 관병에서 이렇게 다 없어지고 배지가 없어질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초파리를 새로운 관병으로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고스럽죠. 이걸 매번 이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초파리를 유지를 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학교 현장에서 한다면 굳이 이런 항우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반에서 놔두고 키워도 잘 클 수가 있고 그래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주스병이에요. 그럼 이 주스병은 처음에 그 초파리를 연구했던 사람이 용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활용했던 것이 이 주스병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스병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주스병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초파리를 포집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스를 먹고 이렇게 베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베이지는 실험실이니까 정교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베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초파리를 포집하고 싶다, 그럼 여름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나나를 넣든지 포도를 넣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냄새를 맡아서 초파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초파리를 포집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야생용 초파리겠죠. 거름뱅이는 아니겠고. 야생 초파리를 포집한 다음에 야생 초파리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여기서 알을 낳고 여기에서 애벌레가 이렇게 이제 자라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애벌레는 너무 잘 먹으니까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잘 커요. 그래서 그 애를 이용해서 침샘 영속소를 관찰한다는 거. 그러면은 돈도 안 들이고 학교에서 현장에 실험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실험이 가능할 소도 같은 걸 넣었다고 한다면 요거는 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또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 붙이면은 이게 포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밑에 여기 이제 구멍이 작게 뚫려 있는데 만약에 작게 뚫려 있지 않으면은 가위를 가지고 여기를 좀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자르고 구멍을 작게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초파리가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파리를 포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실험을 하다 보면 초파리도 빠져나가요. 그럼 이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베이지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여기다가 초파리를 포집해서 걔들을 제거하는 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초파리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파리 방에서는 초파리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골라내고 하는 실험들을 여기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은 항상 온도를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해서 이 항온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쾌적하게 이렇게 온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광을 갖춘 그런 현미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현미경실 되겠습니다. 이 현미경실 말고 진짜 비싼 현미경은 이제 공초점 현미경이 될 텐데 그거는 다른 그 현미경실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현미경을 보도록 합시다.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기본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현미경으로서 우리가 표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형광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형광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시아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위상차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형광으로 염색을 한 배아를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배아를 많이 우리가 봐왔고요. 이게 이제 실체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해부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해부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파리 뇌를 여기서도 꺼내기도 해요. 초파리 엄청 뇌가 작잖아요. 여기서 이제 초파리 뇌를 꺼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형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형광 초파리를 골라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파리를 실험을 하다 보면은 초파리가 형광 있는 거, 형광이 없는 거 구분해서 우리가 그 중에 특별한 것을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초파리를 골라낼 수 있고, 이제 초파리 자체는 이제 실체 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초파리가 우리가 그 퇴행성 신경 퇴행성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파리 뇌를 꺼내서 뇌를 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 초파리도 작은데 그 조그만 초파리의 뇌를 또 가서 또 잘라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기계 자체는 엄청 커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게 뇌가 잘릴까 하는데 잘려요 이게. 잘려서 그걸 이제 뇌를 자른 다음에 이제 그 뇌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신경 퇴행성이기 때문에 뇌에 혹시 구멍이 이제 생긴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런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에 구멍이 생기면 아 신경 퇴행성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구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 생기면은 이제 그게 생기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특히 이제 온도 스트레스를 좀 가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신경 퇴행성이 좀 증가하는 걸 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뇌의 구멍이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걸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 별로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초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기구는 이게 이제 qPCR라고 해서 양쪽으로 이제 우리가 유전자 3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그 컨트롤 부분, 대조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많이 합성이 되고 합성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여러 생물 교육과에 있는 여러 실험실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파리방도 구경을 했고 우리 현미경실에 들어와서 현미경도 봤으니까 초파리를 가져와서 실제 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초파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야생형을 포함해서 돌연변이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